저 사이버시대 생존법에서 처음 함께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 황재희 경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에 근무하고 있는 경사 황재희입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살인 예고글 사건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그나마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직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살인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장난글을 올려요? 예, 많습니다. 아이고야. 그러지 말라고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경고를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건 뭐 장난으로 올렸다고 해도 처벌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살인 예고글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방금 그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글은 네. 장난으로 올려도 처벌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처벌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저희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 수사 중에서 정통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비롯해서 개인 방송하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네. 만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정적인 방송도 참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실제로 많이 늘었나요? 예, 실제로 현장에서 보기에도 체감상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개인 방송이라고 입력하면 다양한 이런 개인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플랫폼에 실제로 접속하면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BJ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관련 통계를 보면은 2022년 10만 8,080건 그리고 2019년에는 5만 5,682건 3년 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이렇게 그 심의 시정 요구가 왔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태국 현지에서 음란 생방송을 한 유튜버가 구속이 됐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요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 경기도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그 성폭력 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수사를 진행한 사건인데 처음에는 2023년 3월 31일경에 한 언론사로부터 이제 한국 남성이 태국 소재한 유흥업소에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행위들을 하는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다. 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군요. 제보를 받았고 이 언론사는 이제 제보를 받았으니까 이제 경찰에 이 수사를 의뢰해야겠다 해서 진정서와 해당 방송 녹화한 파일들을 제출받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유튜브 생방송된 건을 보면은 이제 연령 제한 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미성년자들도 쉽게 이렇게 시청을 할 수 있었던 상태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 피의자 A 씨는 방송 도중 그 시청자들과 댓글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인터넷 주소 링크를 삭제해 가지고 흔적 또한 다 지운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생중계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보기도 못하니까 추적하기가 되게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이 이제 녹화를 했던 파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사에 이제 제보를 한 거죠. 어쨌든 결론은 이 피의자로 특정된 A 씨가 검거가 되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1일 검찰로 송치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은 이제 태국에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해외인데다가 실시간 생중계만 보여졌기 때문에 적발이나 검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3월 31일에 제보가 됐고 검찰로 송치가 된 게 8월 21일, 그러니까 기간도 오래 됐단 말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어떻게 해서 수사가 진행됐는지 이 모든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
우리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키호테 2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인터넷상의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생방송들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창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황재희 경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경사님 환영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 좋은 분들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경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7418님 네, 환영의 말씀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사실 약간 저음인데 예, 방송을 타니까 더 저음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목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함경호 님도 힘내십시오. 경사님. 이 코너의 주인공 경사님입니다. 파이팅! 이라고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한경호님 파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 오신 강 과장님이 좋다고요 하시면서 안보현 님이 예, 안보현 그 직원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게 전에 들어간 그 귀로는 이제 더 좋을 효과가 있으니까 황재희 경사가 이제 너무 좋다는 말 전에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뭔가 승진을 누리시. 자, 이 얘기는 요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얘기를 나누면서 일단은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다가 태국에서 일어났던 그 음란물 방송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해외에서 발생한 데다가 실시간 생중계였기 때문에 적발이나 검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요 사건의 그 수사관이랑 요 어떻게 검거하셨냐 이게 물어봤는데 네. 이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저희 그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터폴과 태국 대사관 공조를 통해 검거된 거로 확인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형사 사법 공조와 같은 이런 그 절차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피해자도 검거할 수 있는데 단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후원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후원금 받으면 수익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유튜버는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시 이렇게 뱉어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후원금 부분은 저희가 그 범죄 수익금이라고 해가지고 예, 추징을 합니다. 예, 추징 신청을 하는데 이 친구들 그 범죄 계좌를 살펴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이제 범죄 수익금이 발생했더라고요. 예, 그 시청 그 생방송 당시에 이제 시청자로 하여금 적게는 몇천 원, 많게는 몇십만 원 예, 받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다 합해 보니까 약 1,000만 원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확정적이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 얼마를 추징한다. 요거는 이제 저기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이제 추징 절차가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음란 방송으로 인정이 되는지 이게 뭐 그냥 봤을 때 이거 음란해라고 누군가가 보고 뭐 신고를 하면 이게 음란 방송이 되는 건가? 뭐 따로 기준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방송에서 남녀의 그 성기가 노출됐을 경우 예, 음란 방송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우리 정통망법이라고 하죠. 정보통신망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 보면 음란한 부호, 문원,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이렇게 인터넷망 같이 공경련이 전시를 하면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개인 방송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좀 찾아봤는데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개인 방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제가 뭐 검색은 할 수 없었는데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9년 1월 10일 선고된 건데요. 2016도의 8783 판결을 보면 이 정통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우리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 사람들이 성적 욕구를 이제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야 그 성적 도의 관념에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관찰, 평가를 볼 때 단순히 이제 저속한 문란한 느낌을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존중,
보호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의 사람의 존엄성,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에 적나라하게 표현된 묘사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통행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지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표현물들의 음란물 여부는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행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회 평균인의 입장, 뭐 사회 통념에 따라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경사님, 어떤 영상물에 대해서 한 시청자가 딱 봤는데 내 기준에서 이거 음란해, 건전하지가 않아 라고 네. 생각을 해서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시청자는 이거 음란물이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네. 제작자는 이거 내 예술 작품이야 라고 해서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애둘러서 성적인 표현이나 위험 수위에 노출을 했지만 뭐 고의가 아니었다, 편집상의 오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난 다른 의도였어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음란물이라고 보여진다는 부분들도 누군가는 적나라하다고 느껴지는데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럼 이거를 뭐 표결에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네.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판례에서는 이게 네. 성기가 노출되면 대부분 음란 방송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피의자들이 교모하게 이제 성기를 노출 시키지 않고 거의 뭐 성적인 거의 연상시키는 그런 거를 개인 방송을 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정도가 넘어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고 그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언젠가는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작자가 예. 주관적으로 계속 아니다라고 한다고 그게 처벌을 받지는 않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사회 간단하게 쉽게 예를 들자면 예전에 진짜 저도 없었던 시기에 이제 뭐 여자 같은 경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막 단속이 된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도 없었던 시기. 예.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해봤더니 경사님이 생각보다 많이 어리신가 봅니다. 예. 보기보다 많이 어립니다. 예. 8897님께서 태국 실시간 방송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방송을 시청한 사람 그리고 시청하면서 후원을 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는 시청한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후원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후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방조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음란 방송 유포가 되는데 후원을 하면서 그거는 약간 법적으로 좀 더 다뤄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청하는 거는 현재 법령으로는 이제 처벌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상자가 만약에 청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될 경우 이제 시청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맞아요.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만약에 영상 속 주인공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그러니까 불법 영상물인 경우. 그렇죠. 그럴 때에는 우리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법이 생겨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했잖아요. 영상을 본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다. 그거는 그렇죠. 불법 영상물일 경우나 아니면 영상 속 주인공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본 사람들도 당연히 처벌을 받고 후원한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조금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국에서 음란 방송을 하다가 검거된 유튜버 관련 사건 지금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사건에 대한 뉴스 밑에 댓글들을 많이 다셨는데 이거 나라망신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국내 유튜버들이 왜 해외까지 가서 이런 음란 방송을 할까요? 도대체 왜 딴 나라까지 가서 이런 식으로 음란 방송을 해서 나라망신을, 국제적 망신을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게 뭐 해외에서 이렇게 음란 방송을 해서 뭐 음란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행위를 해외에서 하면 우리 경찰이 잡을 수 없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피의자분들께서. 네. 아, 하시는 것 같아요. 높이지 마세요. 예. 예. 근데 뭐 그리고 또 일부 이제 감시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이나 그런 이제 사이버 세상의 감시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 돼 있나요? 어때요? 또 컴퓨터 공학을 또 하셨으니까 우리 특채. 네. 네, 어떤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감시망이 더 좋아요? 그거는 감시를 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네. 뭐 이런 뭐 플랫폼에 있는 영상들을 계속 뭐 본다든가 그런 건데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예 저기 뭐 다른 이제 뭐 말할 수 없는 국가보다는 감시를 안 하는 건 사실이죠. 예. 아, 왜냐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도 있고 하니까 모든 걸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시청 연령 제한 뭐 이런 것들을 좀 걸어둘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음란 방송을 보게 되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한을 둘 수는 없을까요?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이게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할 때 시청자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연령 제한 그러니까 맞아요. 만 18세 이상만 시청할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보통 부모님 계정이라고 하죠. 예. 맞아. 성인 인증된 계정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 이런 음란물도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뭐 휴대폰 이런 거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부모님 이런 거 계정 인증 안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자녀들 휴대폰 관리하는 어플이 있다고 해요. 예. 이런 거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뭐 유해한 뭐 어플이라든가 그 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런 이제 사용 시간대 있잖아요. 우리 네. 부모님이 감시가 좀 소홀히 하는 시간대를 못하게 이제 막아놓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 것도 좋겠죠. 네, 돈키호테 2부 계속해서 인터넷 방송 음란물 유포에 대해 황재희 경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서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경사님? 예, 그 유튜버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이런 음란물 유포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특히 일부분은 이제 소리만 나오면 음란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예. 하지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정통망법에 의하면 음향, 소리를 비롯한 그 문헌, 화상, 영상을 배포하면은 여기에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 19금 ASMR 그 유튜버를 올렸다가 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 처벌을 받았어요, 실제로? 예. 그 B 씨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대사와 그리고 음향, 즉 그 약간 그 성적인 그런 연상시키는 음향이죠. 그런 파일을 22개 가량 올렸습니다. 법원은 그 B 씨에게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서 유죄를 선고했고 실제로 징역형까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란 방송으로 검거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통망법 그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뭐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진짜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그리고 배포죄로 이게 정말 큰 죄인데요. 이게 무기징역. 예.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마음에 드네요.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몇 년 이하 이렇게 돼서 굉장히 화를 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거는 뭐 엄청 센 처벌이죠. 예. 네. 역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법이 강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음란 방송뿐만 아니라 막장 방송이라고 해서 방송을 통해 라이브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좀 기억에 남으시는 사례가 있을까요? 그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란물은 아니지만 그 SNS 생중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 마약을 먹는 영상을 올리는 그런 영상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마약 먹는 영상도 있었어요? 예. 그 특히 레이싱 모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BJ CC가 라이브 방송 중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숨진 사건이었죠. 이 CC는 동료 그 BJ들과 술자리 중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후 집에 돌아와 방송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 그 타 BJ들과 그 함께 진행했지만 자신은 이제 수입을 정산받지 못했다.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후 CC는 그 자필 유서를 공개했고 그 갑자기 그 방송하다가 화면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라이브 방송은 이 신고가 되었고요. 이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종료됐지만 CC는 결국 사망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방송을 보시던 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요. 유서를 보여주면서 이제 화면에서 사라지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신고를 한 건데 결국은 사망을 한 걸로 드러났으니 누군가가 사망하는 걸 라이브로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방송을 할 때 음란 방송 외에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주의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개인 방송을 할 때 그 일부 장면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 맞아요. 길거리에서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예, 저도 가끔 유명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또 얼굴로 시선이 가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얼굴이 나온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거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실시간 생중계의 경우에는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런 음란 방송을 봤다. 그럼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됩니까? 저희 그 포털 사이트에 경찰청이라고 검색하면 우리 경찰청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 ECRM 시스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ECRM 시스템. 예. 근데 요 ECRM 시스템에 신고하는 게 이제 우리 신고자들은 이런 신고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팀에 방문하셔서 네. 이런 증거 자료도 필요하니까 해당 음란 영상의 그 영상을 캡처하거나 네. 휴대폰 등으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그 파일들을 가지고 방문하는 거죠. 예. 아까 그 태국의 경우처럼 라이브만 하고 이제 다시 보기를 안 올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음란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방송을 봤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핸드폰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찍어 놓으신 다음에 증거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찍어 놓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다.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로 방문을 해주시면 가장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태국 음란 방송 사태를 비롯해서 국내 인터넷 방송계에서 불거졌던 선정성 논란,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번 태국 그 유튜버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음란 방송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런 음란 방송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음란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 금전적 수익입니다. 맞아요. 예, 이러한 사람들이 이 방송하는 음란 방송에 후원을 하거나 이런 방송을 시청함으로 인해 조회수를 올려준다면 이들은 더욱더 음란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OBS 청취자분들은 이런 음란 방송이 올라오면 시청을 안 하는 게 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회수 올려주지 마세요. 예. 네. 그렇죠. 증거만 남기고 당장 나오세요. 그렇죠. 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황재희 경사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도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7506님이.
나오실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 그냥 뭐 자아자찬 예, 그럼요. 예. 예, 꼭 방송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예.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 황재희 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